석방 직후 별다른 일정 없이 휴식을 취한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 입장은 여당 의원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석방 직후에는 과거에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 등이 생각났다. 구속 기소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하며 두 사람을 기소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달라졌음을 시사한 거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정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석방 후 남긴 당부사항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할 업무 내용 등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복귀 관련 사안은 다뤄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탄핵 선고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업무 공백이 없도록 관련 자료를 전달할 거란 전망도 제기됐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별도의 업무 보고 자료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성급한 직무복귀 준비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집회 참석 등 외부 활동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차분하고 담담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지층에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하다면서도 메시지가 더 강해질 거란 전망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습니다.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직접 거론하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조계 관측은 어떨까?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탄핵 심판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우선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 형사재판과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따지는 탄핵 심판은 별개란 점이 이유로 꼽힙니다. 또 헌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기록 가운데 공수처 자료가 없다는 점에도 주목합니다. 수사 기록들을 헌법재판소에 보낸 것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 공수처가 생산한 그러한 수사 기록들을 판단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윤 대통령 측도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강조한 만큼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구속 취소의 어떤 파급 효과인 거죠.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고 필요하다면 변론을 한두 번 정도 재개를.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을 종결했는데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할 때 오는 11일 전후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은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경찰 수뇌부와 만났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청했고 공수처는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당시 영장 신청 절차를 두고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입장문에서 경찰은 공수처가 아니라 검찰의 사건을 송치하기 때문에 영장도 검찰에 신청해야 한다면서 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한 국수본이 공수처로 향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국수본의 불법 영장 신청 창구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국수본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시 영장엔 윤 대통령에 더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공범으로 포함돼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수본 역시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는데 실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 하루 만에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발부됐다면 법원이 그 영장 청구가 영장 신청이 적법하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4년 전 헌법재판소 역시 공수처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인정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